예. 2015년 실시했습니다. 2019학년 9월에 계속 연속해서 문제 설명해 보도록 하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해안 침식 지역이 발달해 한반도 지지명소를 사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경 근상에는 뾰족뾰족하게 솟은 암석들이 많습니다. 주상절기가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글자를 보면 그리진 않습니다. 첫 자가 뭐니 있습니까? 층미가 돼 있어요. 층미, 사층미. 이게 주상절기와 같은 사람에서는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죠. 층미, 사층미가 나왔다는 뜻은 얘는 퇴적암입니다. 퇴적암에서 뭐 기둥성도 성분만 남아있는 거죠. 해안가에 깎아지는 듯한 절벽, 평평한 바닥이 계단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글자 보시면 영남 기행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이 남해 쪽은 중생계, 퇴적암, 보통 쉐이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층리, 사층리. 이 암석들이 퇴적될 당시에는 물속에 있었을까요? 물 밖에 있었을까요? 물속에 있죠. 물속에 있죠. 층리는 과거 해수면과 나눠나게 됩니다. 사층리는 얕은 물에서 물이 흘러가는 방향까지 알려주는 퇴적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퇴적될 당시에는 뭐다? 얕은 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이잖아요. 융기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 해수면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융기돼서 올라왔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산 인수봉이요. 북한산 인수봉은 심성암입니다. 화강암입니다. 당연히 퇴적암과는 성질이 다르고요. 바닷물에서 용암이 냉압 수축됐다?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그냥 내용 안 보고 심리사치는 이 글자 안 보고 높게 솟구친 것 같은데 그냥 주상절이겠지 생각해봤어. 그림만 보고 판단했다면 디귿 하나 보면은 실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14년도에) 수능 문제 2번에 보시면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지질면서 총석정하면서 그죠? 구태유 육면 무엇을 본땄던 거하는 그 육각 주상절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견 주상절리하고 잘못 착각한 수능면 문제가 13번 문제였습니다. 층리, 사층리 글자를 보고 퇴적합니다라고 판단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래서 자, 왜 여기 와서 촬영되고 그래? 집에서 촬영되고 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19번 문제예요. 19번 가나다는 서로 다른 외계 행성들로 나타났고요. 새 중심별의 질량과 반지름은 태양과 같고 새 행성의 반지름은 또 역시 지구와 같다고 하는데요. 대화설명 쭉 오는 것을 보려고 하겠습니다. 가가 딱 태양과 지구의 관계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근데 질량이 2배나 더 큰 행성이네요. 다는 거리가 2배나 더 멀리 있군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이것도 이해의 질량이군요. 그래서 중심별과 행성은 기본적으로 공통 질량 중심으로 서로 공전하죠. 중심별 이렇게 돌면 행성은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심별 행성은 공통 질량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그래서 중심별이 흔들리죠. 중심별이 다가온다, 청색별이와 멀어진다, 적색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즉, 니은 도플러 효과에 의한 별빛의 편이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질량이 큰 놈이 좀 더 중심별을 많이 흔들게 됩니다. 공통 질량 중심이 조금 더 이쪽으로 가 있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편이량은 나가 더 크다, 가보다 더 크다가 괜찮네요. 이해됐습니까? 행성에 의한 식이 진행되는 시간을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중심별의 질량이 같아요. 따라서 공전 주기라는 것은
행성의 공전기로 반지름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공전주기 T는 공전기로 반지름 R 루트 R에 비교되는 겁니다. 공전 반지름이 2배 더 긴 달은 2.2루트 2배나 더 천천히 돈다는 얘기입니다. 가가 쓱 지나간다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멀리서 천천히 지나가요. 오랜 시간을 걸쳐서 천천히 지나가요. 식이 진행되는 시간이 더 길겠죠. 그래서 행성에 의해서 식이 진행되는 시간은 다가 더 길다, 나보다 더 길다. 괜찮아요. 맞은 이해됐습니까? 공전기로 반지름이 길수록 공전 속도가 느리니까 천천히 행성 앞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19번 얘기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16번 문제요. 16번 가나다는 어떤 암흑성운을 가시광선, 적외선, 그리고 전파 영역을 통해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일단 암흑성운이라는 게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내신에 나왔을 것 같은데요. 나왔습니까? 암흑성운은 성간 물질이 밀도가 높아가지고 뒤쪽으로 오는 별빛을 가리는. 그래서 암흑성운은 대표적으로 오리온 자리에 보면 말벌 성운이 있거든요. 그 뒤쪽으로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뭐 한다고? 가려요. 그래서 시커멓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다 중에 가장 안 보이게 적힌 게 누굽니까 하면 가죠. 이게 가시광선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 이동입니다. 반면 파장이 좀 더 긴 적외선은 그 암흑성을 뚫고 나와요. 여기서 암흑성을 뚫고 적외선이 와요. 그러니까 암흑성은 뒤쪽에 있는 별이 보이는 게 다죠. 암흑성은 더 뒤에 있는 별빛이 보이게 해놨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IR 적외선입니다. 반면 전파는 파장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분해능이 떨어져. 분해능이 떨어지니까 좀 더 큰 구경의 전파망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분해능이 떨어져서 구역이 좀 큼직큼직하게 나오는 거죠. 나아가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망을 이용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암흑성운을 했으니까 암흑성운이 가시광선 영역은 안 보이는 그렇게 그림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가 가시광선 영역에서 했겠고요. 나를 봤지만 파장 때는 날씨 영향을 적게 받죠. 그냥 전파 그냥 쑥쑥 들어오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만약 구경이 갔다면 분해능을 넣어놨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분해능이라는 것은 구경분의 파장입니다. 구경분의 파장입니다. 그래서 구경이 같다면 했습니다. 구경이 같다면 달을 얻기 위해 이용한 망원경이 가장 좋다. 분해능은 파장이 짧아야 좋거든요. 가가 파장이 더 짧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분해능 값은 작은 게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대구경 망원경이 좋은 망원경인 거죠. 직광력도 좋고요. 이해됐어요? 16번 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9월에 질문 없습니까? 9월에 20번 문제예요. 자, 9월에 20번 회전시각의 분포하는 단층선을 나타냈는데요 했습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단층선은 굵은 실선으로,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단층선은 얇은 실선으로 표현해봤습니다 했네요. 이 단층선 중에서 누가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까 해요. 해령 따라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변환단층이죠. 변환단층이에요. 변환단층 아니 이쪽은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단층이 있다 하더라도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굵은 단층선이 되어 있는 것은 변환단층 쪽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환단층이 있죠. 이 굵은 선들이 다들 변환단층 있는 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변환단층 쪽을 있는 쭉 라인을 찾아보면 동태평양 해령, 대산 중앙해령이 있는 그런 그림이 20번 문제예요. 맞은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굵은 실선 표현된 단층선이 변환 단층이겠고요. 얇은 실선 표현된 단층선은 형성 당시 판의 이동 방향. 예, 지금 보면 이 단층은 판의 이동 방향과 나란하죠. 이해됐습니까? A, B 지역은 모두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있습니까? 해요. 지금 A 지역은 뭘까요? B 지역은 분명히 대선 중앙해변이죠. 되겠습니까? (20번의) 답이 뭘로 나와 있지? 5번. 그럼 A 지역도 역시 해령. 아마 그러면 요 남북 대륙을 여기 둘러싸고 있는 해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해구가 되면 남아메리카 대륙의 쫙 끝에 북쪽에 해구가 되는데 거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예, 그래서 해령으로 판단해 주시고, 그래서 변환단층 변환단층 사이에 뭐가 있다? 해령이 있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다른 질문 되거든요. 없으시면 수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학년도에) 수능, 2015년도에 실셨습니다. 수능의 질문사항 뭐 있을까요? 12번이죠. 굴절망원경과 반사망원경의 특징을 나타냈어요. A는 굴절하면 반사망원경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A 망원경을 보면 망원경 경통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서 관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옆에 쳐다보게 해놨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반사가 되어서 이쪽에서 구경해서 빛을 뽑아내는 A는 반사망원경입니다. 반면 B는 여기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도록 해놨죠. 그지? 그래서 요 B가 굴절 망원경이다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B 굴절 망원경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렌즈를 이용해서 볼록 렌즈가 빛을 직광합니다. 여기는 오목한 거울이 있겠네요. 저반 렌즈의 초점 거리가 같을 경우에 배율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율은 포커스 저반 렌즈의 초점 거리 분의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주경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가 A는 1000분의 B는 800이네요. 저반의 초점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까 배율은 A가 조금 더 크겠군요. 그래서 A보다 크다? 아니죠 하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되나요?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각거리. 이거 적었네요. 예, 이거 역시 분해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해는 어디에 비례하다고요? 파장이 비례하고 구경에 반비례합니다. 현재 구경은 요게 200D가 200이고요. 요 구경은 D가 100이네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최소 각거리는 A보다는 크죠. 이해됐습니까? 이 최소 각거리가 크다는 것은, 분해능이 크다는 것은 좋은 망원경이라고요? 아니죠. 분해능은 작은 게 이게 더 좋은 망원경입니다. 이해됐어요? 최소 각거리를 분해능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분해능은 구경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구경이 100짜리가
200짜리보다 분해능이 구경이 작아서 분해능이 크고 분해능이 크면 구분할 수 있는 최소로는 크다 보니까 좀 또렷한 상을 거치는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다른 문제? 7번 문제. 7번 지구 자기권을 나타냅니다 했는데요. 그래서 태양풍이 이렇게 불어오다가 지구 자기장에 밀리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A는 했습니다. A가 벤 앨런네라 불러주는 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열권에서 방출된 아니죠. 태양에서 온 물질들이 모여 있습니다. 벤 앨런네는 지구에 좀 더 가까운 내대와 지구에 조금 더 먼 외대로 구분되는데요. 내대는 주로 양성자들이, 외대는 주로 전자들이 포획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열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구의 대기보다 훨씬 더 멀리 있습니다. 자기권은 태양의 고에너지 입자로부터 지구 생명체를 보호해줄 수 있었습니다. 자기권의 크기는 작은 축을 중심으로 태양 반대쪽이 더 크게 나오고 있죠. 이해됐습니까? 태양 쪽은 압축되어 있죠. 이해됐습니까? 자기권 개념이라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또 다른 질문? 안식각이 뭐예요? 안전하게 깎을 수 있는가? 식은 깎을 수, 침식하다, 깎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래 같은 것들 쌓았을 때 안식각, 모래 쭉 흘러내리면 흘러내린 대로 쌓인 거, 이게 안식각이 되고요. 그것보다 옆으로 틀어버리면 이거는 안 무너지죠. 근데 억지로 안식각보다 높게 쌓으면 약간 충격만 해도 수를 흘러나가게 된다고요. 15번 뭐예요? 15번 수능의 15번 한반도 지질 명소인 백두산과 그리고 한라산의 모습인데요 했습니다. 천지, 백두산 쪽인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이거는 칼데라 코라는 게 있습니다. 반면 백록담은 사이즈가 작네요. 이거는 화구호라는 게 있습니다. 화산이라는 게 마그마가 치솟아서 화산 뚜껑을 따고 분출됐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뚜껑이 날아가는 이걸 화구호라는 게 있습니다. 반면 마그마 빠지라고 밑에 동공이 크게 있잖아요. 압력이 작아요. 이후에 화산 성체가 무너져 내리면 그걸 칼데라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규모로 따지는데 칼데라의 규모가 좀 더 크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질문은 두 화산의 공통점을 제시해라 했습니다. 칼데라호가 발달했다 천지 쪽입니다. 생성 과정에서 현무암지룡화에 분출했습니까? 한데요. 용암 대지라는 말이 보이네요. 천지 할 때 여기 용암 대지. 이쪽은 점성이 작은 했습니다. 둘 다 현무암지룡화에 터진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나 점성이 작고 그러니까 유독성이 커서 옆으로 잘 펴졌던 용암 대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천지, 백두산이 처음에 용암 대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순상화산체 터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상화산체 터지는 이런 타입이에요. 성층화산 중에 하나입니다. 섞이는 부분이 있으면 만무하죠. 화산인데요. 이해됐습니까? 15번 얘기 왔습니다. 칼데라하고 화구의 차이점에 대한 것들이 필요했던 건데요. 다른 질문은요? 13번 문제. 그림 가는 어느 날 온대 저기압이 우리나라 관측소를 통과하는 동안 기온과 기압을 나타냈다 했습니다.
온대 저기압이 할렘 전선과 온난 전선 동반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요 단면 잘라보면 어떻습니까? 단면 잘라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 이렇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관측소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찬 공기가 있었는데 온난 전선이 통과해 들어옵니다. 온대 저기압인데 편성풍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좀 있으면 관측자 입장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오겠죠. 이후에 할렘 전선 지나오면서 찬 공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X축 시간 그림에 따라서 Y축 기온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온은 따뜻한 공기가 오면서 올라갔다가 찬 공기가 오면서 내려가는 온난 통과와 할렘 통과를 알 수 있습니다. 기압은 어떻습니까? 하면 온대 저기압의 중심이 다가오에 따라서 기압이 내려갔다가 이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에서 보면 점선이 기압에 대한 그림이고요. 실선이 기온에 대한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온대 저기압, 어차피 저기압이라는 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북서, 남서, 남동됩니다. 그래서 풍향은 남동풍 불다가 남서풍 불다가 북서풍으로 바뀝니다. T1 시점에 남동풍이 불었다가 온난 통과하면서 T2 시점에는 남서풍으로 바뀌었다가 T3 시점 할렘 전선이 통과하면서 북서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는, 그래서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게 우리나라 온대 저기압이 쓱 지나갈 때의 패턴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되나요? 그래서 북동 남서 해놨습니다. 먼저 불어와야 될 바람 T1은 남동풍이 불어와야 되죠. 남동풍 디귿이 불어오는 게 T1 시점입니다. 남서풍 불어오는 니은이 T2 시점이 되겠죠. 이후에 북서풍 불어오는 디귿이 되겠네요. 여기 기억이죠. 기억이 T3 시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T1, T2, T3 풍향이 시와로 바뀌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12시에 관측한 바람은 뭐였습니다. 12시면 온난과 할렘 사이에 있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기억이었다. 아니죠? 니은이죠. 온난 전선은 17시쯤에 통과했다? 17시에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걸 봤어요. 할렘 전선이 통과한 거죠. 이해했어요? 이 온대 저기압의 중심은 관측소의 북쪽을 지나간다. 관측소는 온대 저기압이 지나가는 것의 좀 더 남쪽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나? 만약 또 다른 관측소가 이쪽에 관측소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T1, T2, T3 하면서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뀐 것은 관측소의 위치는 온대 저기압 지나가는 길의 남쪽 저 위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난 통과하고 할렘 통과하는 것을 직격받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말 이해됐어? 만약 관측소가 온대 저기압 지나가는 것의 북쪽 고위도에 있었다면 온난 통과하고 할렘 통과하고 그 다른 거 없었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는 이런 패턴을 보았을 겁니다. 이해됐어? 정리해요. 자, 수능 또 다른 질문 뭐 있습니까? 18번인데요.
28번 황도 12궁을 적도 좌표를 통해서 나타냈지였습니다. 0시에서 12시, 24시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네요. 24시를 더하시면 0시가 되겠죠? 적도 알파, 저기 델타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황도 라인 떠보니까 어떤 그림입니까? 하네요. 네, 황도 라인은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그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6시 하진날 플러스 23.5도 되는 곳이 있고요. 이쪽은 18시 마이너스 23.5도 되는 조기 라인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황도 따라 태양이 이런 식으로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11월 12일에 했습니다. 18시에 있는 동지날이거든요. 이게 12월 말에 됩니다. 여기는 9월 말 되겠죠. 되겠습니까? 11월이면 이 정도쯤 되겠고요. 여기에 1000층 정도를 지난다. 그건 나쁘지 않네요. 그지? 이쪽에 1000층이 있네요. 그래서 11월 달이면 1000층짜리 쪽을 지난다. 괜찮네요. 겨울철에는 물고기 자리가 자정무렵에 뜬다. 물고기 어디 있습니까? 하면 0시 방향에 물고기를 잡아놨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자, 66도 나오면 어떻게 할래? 십자선 그리세요. 겨울철이잖아요. 태양이 18시 근처에 있는 이때가 겨울철입니다. 자정무렵에, 자정이면 태양과 완전 반대쪽에 우리나라를 잡아놔야 자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자정의 남쪽, 여기가 동쪽, 이렇게 서쪽 하죠. 되겠습니까? 물고기 자리 어디 있어요? 영시간 쪽에 있어요. 물고기 자리는 서쪽에 보이네요. 서쪽에서 뜹니까? 서쪽으로 지고 있는 거죠. 동쪽에서 뜬 놈은 오히려 12시 방향에 있어요. 천여 자리점이 동쪽에서 뜨게 되겠죠. 이렇게 십자선을 그리고 어느 날 해서 태양을 박아놓고 몇 시에 하면서 우리나라 박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야 자정에 물고기 자리가 뜨냐? 이걸 어떻게 알아? 보고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지평선 위로 뜰 때 방해가 제일 큰 놈은 쌍둥이니까 했어요. 동쪽 지평선에 방해가 90도 동쪽 따라서 오른쪽으로 떠오르는 이게 천도의 적도 또는 조기 델타가 제로가 되는 놈들입니다. 하진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하진날은 방해가 좀 더 작은 북동쪽에서 하진날 뜹니다. 동진날은 이렇게 뜨죠. 방해각은 오른쪽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방해각이 좀 더 큰 놈은 했습니다. 남동 방향에 뜬 건 이쪽으로 갈수록 방해각이 커지거든요. 방해각이 큰 쪽에 뜬 놈은 마이너스 저기 가진 놈이에요. 마이너스 저기 가진 놈이면 동지역에 있는 궁수자리가 됩니다. 지평선 위를 뜰 때 방해가 제일 큰 놈은 궁수자리가 되겠습니다. 방해가 작은 북동에서 뜨는 건 하지점에서 떠오르는 건 쌍둥이자리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근데 질 때는 어떨까요? 질 때. 질 때는 방해가 270도로 이렇게 지는 게 저기 델타가 여기 놈이죠. 플러스 저기 가진 놈들은 방해각이 270도가 더 큰 쪽에서 지고요. 마이너스 쪽에는 270도가 작은 쪽에서 져요. 맞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해각이 작은 쪽에 떴으니까 작은 쪽 진다? 절대 아니에요. 방해각이 작은 쪽에서 떴던 저기 플러스 있는 건 270도가 더 큰 쪽을 져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해됐어? 네. 나중에 얼마든지 남쪽 방향에서 이걸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되겠나? 네. 또 다른 질문이요? 17. 17번. 그리고 북아메리카 서해안 지역에 해령, 해구, 그리고 변환단층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그린 게 해령이에요. A에 대해서 이렇게 해령에서
발산이 일어납니다. 이쪽도 대량이 이렇게 있네요. 근데 요래 놓고는요. 이게 뭡니까? 섭입해명인데 해군인 쪽을 얘기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네. 그래서 지랑이 두께가 얇은 쪽은 했습니다. A가 해양지각이죠. B는 대륙 쪽에 있네요. 그죠? B는 대륙 쪽이고요. 그 다음 CD도 다들 대륙 쪽에 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해양지각은 A 하나뿐이네요. 됐습니까? 천발지진은 BC에서 모두 발생합니까? 했어요. B도 뭐 해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쪽인 것 같습니다. 천발지진이 일어날 수 있겠고요. C가 뭡니까 하면 C가 변한다는 책이죠. C를 경계로 요래 놓고 요렇게 해구 끝나고 C의면 이렇게 가고 C의 아래쪽은 요렇게 가잖아. 이해됐어요? C를 기준으로 판이 비켜나가니까 C가 변한다는 책이 되겠고요. C 역시 천발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요게 판을 기억내는데요. 이쪽이 북아메리카 판이에요. 이쪽이 태평양 판이에요. 분명히 D는 육지입니다만 D는 태평양 판 쪽에 있죠. 이해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육지인데 태평양 판입니까? 해양 판입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일본은 유라시아 판 위에 있습니까? 태평양 판 위에 있습니까? 일본은 유라시아 판 위에 있어? 태평양 판 위에 있어? 유라시아 판 위에 있죠. 태평양 판이 이렇게 내려가고 유라시아 판이 이렇게 섭입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화산 터진 거잖아요. 일본이랑 호상열도는 유라시아 판 위에 있는 거예요. 이래서 네. 그래서 해안판이라고서 무조건 해양지만 있다 해도 있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따르시면 되거든요. 20번. 20번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한 해 동안 관측한 태양계 행성 AB의 겉보기 등급을 나타내는데요. 겉보기 등급 숫자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는 어떻게 있습니까? 행성. A는 요런 분류의 관계였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여기가 동방 최대각 쪽에 있죠. 동방 최대에서 최대밖에 나지만 어쨌든 동방 최대 근처에서 최대밖에 했습니다. 중간에 내합을 한번 지날 것이겠고요. 이쪽에 서방 최대각 쪽을 가는 요 A는 내행성입니다. 그리고 주기가 이렇게 길게 되는 거 보니까 당연히 금성이죠. 수성은 몇 달마다 쌓인 곡선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반면 B는 이런 그림이 보이네요. 그런 거 없이 쭉 나오는 거니까 B는 여기가 충되는 B는 외행선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가 충됐었겠습니다. A의 시립경은 1월에 가장 크게 보입니까? 했어요. 내합 근처잖아요. 당연히 제일 크게 보이겠죠. 선생님 내합인데 안 보이잖아요 하는데 내합 그날 보이는 것이 뿐이고 1년 내내, 1월달 내내는 아니죠. 5월에 B는 새벽에 동쪽 하늘에 보입니까? 했어요. 4월에 충이 걸립니다. 그지? 5월에 B는 새벽이면 동쪽 하늘에 본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충했으면 밤 12시에 남충을 했습니다. 새벽이면 서쪽 하늘로 질 겁니다. 충에서 얼마 안 지났잖아요. 이해했어? 됐나? 충에서 얼마 안 지났으면 뭐 그렇게 새벽에 동쪽에 뜨는 그런 타입이 될 수는 없죠. 말 이해됐습니까? 됐나? 네. 3월 말에 적경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3월 말 해놨잖아. 3월 말이면 태양이 용시방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3월이면 충 대비 약간 전 상황이잖아요. B는 어쨌든 충 근처에 B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3월이면 서방에 있습니다. 이해됐어?
서방이 있기 때문에 우선 태양 대비 이미 이쪽 라인에 있었겠죠. 이해됐어요? 여기 라인에 있습니다. 서방 최대각을 뭐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 A가 있습니다. B는 12시 언저리쯤에 있을 거고요. A는 21시 언저리쯤에 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적경은 A 쪽이 더 큽니다. 역시 뭐 했나요? 그림 그리고 한 거예요. 맞다 알겠어? 네. 지구에서 태양을 보고 태양이 0시 방향이고 그래서 충 근처에 있었던 외행성 B와 이미 서방으로 넘어간 A 이해됐어? 만약에 동방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니? 적경이 더 작았겠지.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 예. 장멸이 뭐예요? 상태 변화과 연결 고체에서 액체로 융해열,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열, 기체에서 액체로 액화열, 물이면 음결열, 음고열 이런 게 잠결이죠. 수은열, 잠열, 상태 변화과 연결 중1 때 나오는 거잖아. 시구는 모르겠어요. 19번 지구 열수지잖아 했습니다. 우리가 천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지구 열수지야 아주 세밀하게 가르친 적이 있었을 텐데요. 지표가 내놓은 했잖아요. A는 복사로 얘를 반출한다. 아니 걔도 그 옆에 104, A 옆에 104 이게 뭔데요? 지표 방출 이게 복사로 낸 거죠. 이게 지표 복사잖아요. 이해됐습니까? A는 8과 21인데 대류와 전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과 그리고 잠열, 수증기 음결과 같은 잠열 나간 이 두 개 합친 게 A 28이 29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복사위를 방출할 거 아니죠. 니은 지구 대기가 방출한 에너지를 했습니다. 대기 방출이라고 했잖아. 대기 방출이 아래쪽으로 지표 쪽으로 88만큼 외계 쪽으로 나가는 게 66만큼입니다. 두 개 합하면 154입니다. 됐습니까? 네. 지구 대기가 방출한 에너지 총량은 154가 됩니다. 88과 66을 합해서 말입니다. 이래서 네. 지표에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 영역보다 적외선 영역이 많습니까? 했어요. 태양에서 오는 건 분명히 가시광선이에요. 지표 흡수 45 이건 거의 가시광선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대기가 방출하면 적외선 88이 더 많잖아요. 이래서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것은 45 적외선을 흡수하는 게 88이에요. 그래서 적외선 영역이 많다가 옳은 거예요. 이래서 지표가 흡수한 건 태양에서 온 것만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대기 흡수도 있어요. 이래서 네. 다른 거 근데 그게 뭐였죠? 뭐? 그 흡수하는 비중에서 이렇게 스택처럼으로 해보면 적외선 부분 살짝 사라지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대기의 청.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면은 쓱 이렇게 해서 4가 지표에서 지표 복사 104 중에 100은 대기가 흡수하고 그냥 4가 쭉 나가는 이게 대기의 창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적외선이에요. 특정한 적외선 영역만 못 흡수하는 거예요. 잘 흡수하지 않는 그게 대기의 창이에요. 다 까먹었어. 네. 어? 근데 저희 2차 대비 이번에는 안 해요. 시간 때문에 할 거예요. 오늘 이 하이탑 싹 한번 훑어갈 때 그때 갈 건데 이거 그거 하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네. 분명히 말하지만 이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내년 피똥 싼다고. 난 이거 안 해도 내년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겠다고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그렇게 해서 잘 된 케이스가 없어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맨날 그런 놈들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들 대충대충 하고 과거 입학하는 이게 지금 크게 상관없다 했잖아요. 근데 언젠가 해야 되는 거야. 좀 미치쳐가고 그냥 지금 니들 이런 지식 가지고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고등학교 검정고시 치고 그럼 바로 또 대입시켜서 조기 졸업이 아니라 뭐 2년 일찍 대학 갈 수도 있어. 지금 이 과학 가르치는 정도 수준 되면 뭐래요? 이번에 카이스트에 26살짜리 교수가 탄생했거든요. 일찍 검정고시 딱 쳐가지고 17살 때, 16살인가? 뭐 그때 뭐 미국으로 대학 가가지고 뭐 여보 검정고시 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이런 거 궁금한 게 영 안 되면 어쨌든 수능 100% 정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을 시키는 거잖아요. 좀 더 질문 없어요?